300만 원을 가져가고 사라진 가짜 동생. 그리고 35년 후 나타난 진짜 동생. 무슨 사연일까요? 전남 목포 중앙시장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 미자네. 52세인 정미자 씨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분식집 사장님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울 수 없는 그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5년 전의 그날 미자 씨가 17살이었을 때입니다. 미자의 가정은 10살 차이 나는 7살 동생 민수와 작은 슈퍼를 하던 부모님이 단란하게 살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친척집에 다녀오는 길.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죠. 반대편에서 오던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쾅 하는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미자 씨는 3개월간 병원에 입원했고 7살 민수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죠. 퇴원했을 때 친척들이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민수까지 키우기엔 너무 힘들 거야. 부산의 보육원으로 떠나던 날 7살 민수가 미자 씨의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누나, 나 언제 다시 누나 볼 수 있어? 곧 누나가 데리러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미자 씨는 동생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찾기 광고를 냈어요. 정민수를 찾습니다. 1983년생. 실종자 신고도 하고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는 온갖 사이트를 다 뒤졌죠. 하지만 35년 동안 동생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미자 씨에게는 20년 넘게 변함없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75세예요. 미자야, 너무 자책하지 마. 그때 너도 겨우 17살이었잖아. 하늘이 언젠가는 너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야. 내가 전쟁 때 헤어진 오빠를 60년 만에 만났잖아. 순자 할머니의 이런 위로가 미자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15년 전 봄의 일입니다. 미자 씨가 평소처럼 신문에 가족 찾기 광고를 냈는데 며칠 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혹시 정민수를 찾으시는 분이신가요? 미자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혹시 민수를 아시나요? 저가 정민수입니다. 누나. 정말 누나 맞나요? 누나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누나가 사탕을 자주 사주셨잖아요. 그래. 넌 사탕을 참 좋아했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얘기였어요. 하지만 20년을 기다린 미자 씨에게는 모든 것이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둘은 부산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부산역에서 만난 정민수. 그는 미자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누나, 20년 만이에요. 미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해가 저물 무렵. 누나,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300만 원만. 미자 씨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바로 300만 원을 건넸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남자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요. 300만 원보다 더 큰 상처는 다시 한번 동생을 잃었다는 절망감이었어요. 한 달 동안 가게의 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미자 씨는 마음에 큰 벽을 쌓았어요. 다시는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 누군가 동생이라고 해도 이번엔 확실하게 확인하고 말겠어. 2025년 3월의 어느 비 오는 화요일이었어요. 미자 씨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와서 떡볶이를 먹고 급히 나갔죠. 비가 많이 내려서 서두른 모양이었어요. 미자 씨가 테이블을 치우던 중 구석 의자에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아까 그분 가방인가? 밖을 내다봤지만 이미 그 남자는 사라진 후였어요.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가방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미자야,
혹시 가방 안에 중요한 물건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미자 씨는 가방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가방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화장지, 그리고 아주 오래된 사진첩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연락처는 없었어요. 신분증도 명함도. 이 사진첩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미자 씨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1990년대 풍의 오래된 사진들. 보육원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미자 씨는 별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겼는데, 이건. 페이지 중간에서 미자 씨의 손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7살 정도의 한 소년 사진이 35년 전 헤어진 동생 민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미자 씨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혹시 뒷면에 뭔가 적혀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그 순간 사진 뒷면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1990년 부산 보육원 마이너스 민수. 1990년. 바로 민수가 보육원에 들어간 해. 그리고 부산 보육원. 바로 그곳. 진짜야. 진짜 민수야. 하지만 동시에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15년 전에도 나는 확신했었어. 이번에도. 혹시 그날 밤 미자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15년 전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가 왔을 때 미자 씨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주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진이 정말 민수일까요? 미자야, 15년 전 그 일로 상처받은 건 이해해. 하지만 또 사기를 당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이번엔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해보자. 그런데 35년간 정민수로 못 찾은 이유가 뭘까? 혹시 이름이 바뀐 건 아닐까? 맞아요. 7살이면 충분히 개명될 수 있는 나이죠. 미자 씨는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35년 전에 그쪽에 있었던 아이를 찾고 있는데요. 35년 전 자료요. 워낙 오래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어요. 며칠 후 미자 씨는 당시 보육원에서 일했던 퇴직 직원을 수소문했어요. 김보영 할머니 67세. 10년 전까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봤던 분이었죠. 혹시 정민수라는 아이 기억나시나요? 민수. 아, 그 아이. 기억나긴 해요. 참 착한 아이였는데. 하지만 요즘 세상에 함부로 개인 정보를 드릴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시도도 막혔어요. 미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이 인터넷에 사연을 올리자 민수와 함께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박철민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민수? 아, 정민수가 아니라 김민수예요. 진주 쪽으로 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드디어 단서가 보였어요. 정민수가 김민수가 되었다는 것. 2주째 여기저기 전화하고 있는데 개명까지 됐다니. 35년간 정민수로만 찾았는데 그럼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거구나. 3주간의 노력 끝에 미자 씨는 25년 전까지 부산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이영수 씨를 만났어요. 현재는 가족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58세 남성이었어요. 아, 그 아이. 정민수에서 김민수로 바뀐 아이 맞아요. 7살이라 본명 기억도 희미하고. 그래서 그 아이도 가족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직접 연결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하죠. 제가 먼저 연락해서 누나가 찾고 있다고만 전해드릴게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35년간 찾았어요. 이름이 바뀐 줄도 모르고 15년 전에 사기당한 일도 있어서 이번엔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연락해 보겠어요. 일주일 후 이영수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정미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민수 씨가 연락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조심스러워 하세요. 예전에 비슷한 연락을 받고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명을 기억 못해서 그동안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4주간의 탐문 끝에 미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첫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수 선생님을 통해 연락드립니다. 혹시 1990년 부산 보육원에 계셨던 김민수님이신지요? 원래 이름이 정민수였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정민수. 그게 제 원래 이름이었나요? 7살 때 들어가서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비슷한 연락을 받고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미자 씨는 정성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15년 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이해해요. 저는 정미자라고 합니다. 35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헤어진 7살 동생을 찾고 있어요. 35년간 정민수로만 찾았는데 이름이 바뀐 줄 몰랐어요. 드디어 만나기로 한 날. 미자 씨는 진주로 가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35년 만에 재회. 과연 진짜일까요? 진주의 한목공방 앞. 미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어요. 정말 누나인가요? 35년 만에. 어린 시절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어요. 민수야. 정말 너 맞니? 솔직히 제 원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7살이었으니까.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나도 마찬가지야. 35년간 헛되게 찾았고 15년 전에 300만 원을 잃고 큰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이번엔 DNA 검사를 하자는 거군요. 민수의 아내 은주 씨가 나왔어요. 언니, 민수가 7살 때 성씨가 바뀐 거라 본명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음 놓고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DNA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35년간의 그리움과 15년간의 상처. 이 모든 것을 과학이 증명해 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미자 씨와 민수는 함께 검사 결과를 받으러 왔어요. 김현우 박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DNA 분석 결과 두 분의 혈연관계 확률은 99.99%입니다. 확실한 남매분이십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그리움과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누나,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요. 우리가 진짜 남매라는 게. 제가 정민수였다는 것도. 민수야. 35년간 내 이름이 바뀐 줄도 모르고 15년 전 그 일로 너무 조심스러웠어. 이제야 마음 놓고 너를 안을 수 있겠다. 은주 씨가 말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민수가 어린 시절 기억은 희미해도 누나에 대한 그리움만은 선명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7살에 보육원에 들어간 민수는 성씨가 김씨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 사진첩은 도대체 어떻게 미자 씨 가게에 나타난 걸까요? 민수가 말했어요. 누나, 그 사진첩. 사실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목포에 목재 주문하러 갔다가 분식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가방을 두고 온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사진첩은 보육원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담긴 운명이었어요. 민수가 잃어버린 사진첩이 바로 누나의 가게에 떨어진 거였거든요. 만약 다른 곳에 떨어졌다면, 만약 미자 씨가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우연들이 겹쳐서 3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날 이후 미자 씨와 민수는 매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35년간의 빈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면서요. 민수는 본명을 되찾았어요. 김민수에서 정민수로. 적어도 가족 앞에서는요. 누나, 어린 시절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누나가 사탕을 사주던 것만은 기억나요. 정말? 넌 사탕을 참 좋아했지. 그리고 라면 끓여준다고 하던 것도. 35년 전 마지막 대화가 되살아났어요. 조금만 참아, 민수야. 집에 가면 누나가 라면 끓여줄게. 그 약속을 35년이 지나서야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미자 씨는 진짜 가족을 되찾은 기쁨을 만끽하고 있어요. 민수의 딸, 그러니까 미자 씨의 조카는 이제 고모라고 부르며 따라요. 고모 떡볶이 만들어주세요. 그래, 우리 예쁜이. 고모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미자야, 내가 뭐라고 했니? 하늘이 때가 되면 만나게 해준다고 했잖아. 아주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미자 씨는 DNA 검사 결과서를 액자에 넣어 가게에 걸어뒀어요. 혈연관계 확률 99.99%. 그 종이 한 장이 35년간의 의심과 15년간의 상처를 모두 치유해준 증명서였거든요. 이제야 마음 놓고 민수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1990년대에는 보육시설에 들어온 어린 아이들의 계명이 흔한 일이었어요. 특히 7살처럼 어린 나이에 들어온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성씨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미자 씨가 아무리 정민수로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15년 전 미자 씨가 당한 가족 사칭 사기.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를 노리는 이런 사기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을 찾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미자 씨처럼 DNA 검사 같은 확실한 방법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그런 확인 과정도 기꺼이 받아들일 거예요. 결국 과학이 증명해준 99.99%라는 숫자 하나로 모든 게 확실해진 거죠. 미자 씨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이에요. 35년간 찾아도 안 나타난 동생, 15년 전 당한 사기로 인한 상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넓지만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